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안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누를 한자, 술주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술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우리가 안주를 먹게 되잖아요. 그 안주를 먹을 때 손으로 젓가락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안주를 먹을 안주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깊게 눌러서 집어가지고 먹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른 한자를 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안주인데요. 이게 이제 그 구사주름이는 술을 마실 때 곁들여 먹는 음식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통주가 뭔가를 좀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니까요. 1979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한산 소곡주는 1300년 전 백제 왕실에서 즐겨 마셨던 술로 기록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전통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 맛에 한 번 취하면 자리에서 일어설 줄 모른다 하여 안진뱅이 술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그 술이 얼마나 맛있고 좋으면 안진뱅이 술일까요? 진짜 앉아서 일어날 줄 모른다. 한산 소곡주. 아,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통주라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안주가 있는데요. 이게 안주가 임금님이 먹었던 주안상의 안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절판이라고 하는데요. 구절판이라는 것은 9개의 그 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는 이제 밀전병입니다. 그래서 밀전병에다가 이렇게 8개 음식을 싸서 이렇게 술을 먹고 안주로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안주 풀이 채널이니까요. 또 풀이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를 한자요. 누를 한자는 1급에 있습니다. 이게 누르다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어떤 물체나 힘이나 무게를 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자상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손수자입니다. 손수. 그 다음에 요거는 편안할 안자예요. 편안할 안자. 네,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어떻게 하니까 편안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자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밖에서 막 일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뭐 어디 무슨 일을 하고 하면은 이제 몸이 막 피로에 쌓이고 근육도 뭉치고 온몸이 뜨시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마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안마를 해야죠. 근데 요즘에는 안마기로 하죠. 막 퉁퉁퉁퉁퉁 하고 막 전기기로 막 의자 앉아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으로 해야죠. 손으로 이렇게 막 주물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어르신이 뭉쳤던 그 근육이라든지 그 몸 어깨라든지 등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확 이렇게 주물러 주면 그 뭉쳤던 근육이 다 풀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이 시원하고 편해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눌러서 편안해졌다. 그런 뜻이. 그래서 누를 한자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술안주에서 누를 한자를 왜 썼냐 하면은,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 젓가락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짚는 물체보다 더 깊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집어야죠. 그래야 집어지죠. 만약에 위에만 꾹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집어지나요? 안 집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위에 살짝만 해서 안 집어져요. 이 집어지는 물체에 물건, 그러니까 안주를, 음식을 집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깊게 젓가락을 눌러야죠. 그래서 눌러가지고 딱 집어야만이 집어지는 것이죠. 이거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누를 한자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음식을 더 깊게 눌러가지고 집어야만이 집어진다. 그런 에서 누를 한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안주를 우리가 집을 때 먹고자 하는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을 때 그 먹고자 하는 그 음식보다 더 깊게 젓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집어야만이 집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르다 그런 게 먹을 음식을 좀 더 젓가락으로 더 눌러서 집어야만이 집어진다. 그게 안주다. 그래서 안주를 먹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르는 한자를 쓴 거예요. 자,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불이 채널이니까요. 손수자는 어떻게 해서 손수자냐면요. 이게 손수자입니다.
손수, 이건 7급에 있어요. 근데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가 있죠. 근데 엄지손가락만 두 마디예요. 그 나머지는 다 세 마디입니다. 그래서 그 마디수를 연결한 거예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거를 연결한 겁니다. 예, 그래요. 이게 손수자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도 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많은 한자를 만듭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편안한 안자. 편안한 안자, 이게 편안한 안자인데요. 편안할 안자예요. 편안한 안자는 어떻게 해서 편안한 안자냐면요. 요거에 갓머리예요. 갓머리. 또는 여기에 지붕을 뜻해서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집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자 여자죠. 여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집에 여자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를 바깥양반이라고 했고요. 여자를 집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는 이렇게 밖에서 노원이나 먼 밭에서 힘든 일을 남자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이렇게 집안에서 여자가 이게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만들고 또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도 키우고 뭐 이런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집안일. 그래서 집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남자가 이렇게 일을 하고 저녁 무렵에 집에 들어오면 딱 아내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또 이렇게 밥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뭐 다 하니까 남자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그래서 집에 여자가 있어야 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안자예요. 그래, 여기 7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편안할 안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책상이고 의자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자가 뭔 자냐면, 여기 나무옥자입니다. 나무목. 그 다음에 요거는 편안한 안자죠. 편안할 안자. 예, 편안한 안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했는데 편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책상과 의자를 옛날에는, 지금은 쇠로 이렇게 만들고 또 쇠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얹어서 혼합 형식으로 돼 있죠.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옛날에는 전부 의자도 나무고 책상도 나무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무목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를 하니까, 뭐 책을 읽든 뭐 사물을 보든 이렇게 하면은 책상과 의자를 앉아서 하면 편하죠. 그래서 책상 안자입니다. 책상 안자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나무로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편한 거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죽혁자입니다. 가죽혁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편안한 안자죠. 편안할 안자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뭘 만들었는데 편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말을 탈 때 그냥 말을 타게 되면은 말의 그 뼈가 등 위에 살에 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불편해요. 이 말을 타게 되면 막 말이 이제 움직이면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 충격이 사람 몸에 가서 힘듭니다. 그리고 말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말 등에다가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타면은 그게 편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뭘로 만들어졌냐면 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안장이에요. 그래서 안장 안자입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만든 안장을 끼워서 말을 타게 되면 편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안장 안자입니다. 안장 안자예요. 이게 1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거는 이제 해일자입니다. 해일. 그 다음에 편안한 안자죠. 편안할 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이 어디 이제 일을 다니거나 학교를 가거나 어디를 가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해가 떴는지도 모르고 너무 편하게 잠을 잔 거예요. 이게 해가 떴는지도 모르고 너무 편하게 잠을 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떤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찍 출근하고 일찍 어디 학교를 가고 어디 직장을 다니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누구하고 약속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해가 떴는지도 모르고 편하게 잤으니까 늦었잖아요. 그래서 늦을 안 짭니다. 늦을 안 짜예요. 너무 편하게 해가 떴는지도 모르고 너무 편하게 잠을 잤어. 예, 그래서 늦을 안 짜다 그런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자, 술주자. 자, 술주자는 4급에 있습니다. 4급에 있고요. 이게 술이라는 것은 구사적 의미가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마시면 취하는 음료의 총칭, 그걸 술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한자성 의미는 뭐냐면요. 술도 그 물 종류에 해당되죠. 액체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숫자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게 물숫자예요. 물숫자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당류자입니다. 당류. 예. 당류, 그래요. 근데 당류는 왜 당류냐면은, 그 옛날에 우리가 그 닭을 키울 때요. 그 이제 암탉이 알을 낳잖아요. 그럼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갖다가 모아놓아 가지고 암탉이 이제 알을 품게 되면은 병아리가 생깁니다. 알을 이제 부화해서 병아리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 병아리와 암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나무로 만든 닭가래가 있어요. 그 이제 좀 이따 그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닭가래 모양입니다. 근데 닭가래 모양이고요. 그걸 닭가리개라고 그래요. 닭가리개 모양을 그대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독, 장독에 뚜껑을 덮은 모양이에요. 뚜껑을 덮은 모양이다. 덮은 모양이도 됩니다. 네, 그래요. 그걸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술을 만들 때요. 우리 술을 만들 때, 이게 지금 누룩입니다. 누룩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찹쌀 또는 쌀, 그런 거예요. 쌀하고 누룩하고 물을 적당히 혼합해서 이 독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독에 넣고 이렇게 이제 뚜껑을 닫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뚜껑에 닫고, 그 다음에 독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재료를 넣은 거죠. 그게 쌀하고 물을 부어서 재료에 넣은 거예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자,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자, 뚜껑을 덮고요. 그 뚜껑 안에 이게 독이 이렇게 있는 건데, 장독이 있는데, 독에다가 거기에 이제 누룩하고 밥, 쌀, 이런 거하고 물을 부어가지고 이거 재료를 이렇게 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이렇게 덮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네,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발효를 시키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술이 되는 것이죠. 술. 그렇죠? 이제 술은 그 액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숫자를 쓴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뚜껑을 의미하고요. 여기는 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독 안에 이제 재료를 넣고 뚜껑을 덮고 이렇게 발효시키는 모습이다. 근데 이것이 또 당류자도 해당되는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술주자인데, 예,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당류자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당류자라고 그랬잖아요. 당류. 이게 바로 닭가래예요. 이게 닭가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병아리가 있고요. 여기에는 암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닭가래가 이렇게 있죠. 닭가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암탉하고 병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뚜껑을 덮고요. 이제 여기 위에도 이렇게 덮여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이런 모양이에요. 닭가래가. 이게 닭가래가 있고, 그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덮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 병아리와 암탉이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자가 있죠.
이자는 뭐냐면, 예, 이자가 뭐냐면, 덮을 아자예요. 덮을 아자니까, 이자가 지금 덮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예. 이게 덮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닭이나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쾡이나 저녁에 쪽제비나, 그 다음에 고라니 뭐 아니, 그 고라니가 아니라 쪽제비나 이런 거에 그 동물이 와서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못 잡아먹게 이렇게 닭가리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또 이런 이렇게 독에다가 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덮는 그런 모양 형태의 요것이 닭가리하고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류자가 이제 원래는 이게 닭가리 모양으로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류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이라든지 간장이나 된장, 뭐 고추장 뭐 이렇게 발효식품이 있잖아요. 그 발효식품은 바로 이렇게 독에다가 재료를 넣고 뚜껑을 덮고 하는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써서 발효식품에 해당되는 것도 이 당류자를 쓴 거예요. 똑같은 개념을 썼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급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물수자는 왜 물수자냐면요. 이렇게 이제 큰 수로가 이렇게 넓고 큰 수로가 가운데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작은 수로가 이렇게 들어오는 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수로가 있어요. 그 옆자기도 나가는 수로가 있고 또 들어오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게 큰 수로가 지나가고요. 가운데는 작은 수로가 들어오는 수로가 있고 나가는 수로가 있고 여기서도 나가는 수로가 있고 들어오는 수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물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가면 큰 호수가 이게 강이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럼 강이 흘러가면은 옆짝에도 논이 있고 옆짝에도 논이 있습니다. 양쪽에 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이 크게 흘러가면 그 옆에 양쪽으로 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이 이제 감을 때 그 큰 수로에 흐르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나가는 수로, 여기서도 이렇게 나가는 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장마가 졌을 경우에는 그 논에도 물이 많죠, 그때는. 그러면 논에서 물을 갖다가 이 강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강으로 들어오는 수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들어오는 수로가 되고. 그래서 양쪽에 논이 있는데 장마가 질 때는 너무 물이 많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고 물이 많기 때문에 큰 수로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수로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감을 때는 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큰 수로에서 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빼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 여기서도 나가는 물, 들어오는 물, 그래서 가운데는 큰 수로가 흘러가는 물, 이런 모양 형태를 나타내는 게 물수자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이게. 자, 그러면은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당류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당류자예요. 그래, 당류자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뚜껑을 덮고 독에다가 재료를 넣은 모양이죠. 재료를 넣은 모양이에요. 여기서 이제 재료를 넣었는데 여기는 이제 무슨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만약에 술재료를 넣었으면 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 종류를 넣었으면 된장이 되는 거고, 고추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발효식품을. 여기에는 또 그 다음에 또 식혜를 넣었으면 식혜재료를 넣었으면 식혜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요거는 이제 이게, 당뇨자인데 이게 독에다가 이제 어떤 재료를 넣고 발효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뭔 재료를 넣냐면은, 이게 지금 이자인데요. 이자는 지금 뭐냐면은, 요거에 지금 저수지 있죠. 그 저수지에 밑에 이게 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수자로 쓰면 흐를 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자는 별도로 뭐가 없는데, 이자 모양 같이 생긴 재료를 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자 모양 같이 생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엿질금이에요. 엿질금이라는 것은 그 보리를 싹을 약간 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싹을 트게 되면 그 보리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자라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보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 모양 같이 생긴 거를 여기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엿질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엿질금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뭐냐면 그릇명자입니다. 그릇명자예요. 그러니까 엿질금하고 그 밥하고 엿질금하고 밥하고 섞어서 물을 부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은 그게 식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식혜 해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식혜 해자예요. 식혜 해. 단술해도 됩니다. 똑같은 말이죠. 예, 식혜 해자, 단술 해자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장수장자입니다. 장수장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당류자죠. 당류자인데 요것도 이게 발효하는 모습이에요. 예, 발효하는 모습인데 여기다가 이제 뭘 재료를 넣고 발효했는데 그걸 먹으면은 장수처럼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힘이 세진다 그런 뜻이에요. 장수는 건강하고 힘이 세고 또 무술도 잘하고 또 머리가 지혜로워야죠. 그걸 장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무술을 잘하고 또 지혜롭고 하는 사람을 힘이 세고 하는 사람을 장수로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료를 넣는데 그 재료를 먹으면 장수처럼 힘이 세고 건강해진 튼튼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간장이라는 그거 다 발효식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류를 다 이렇게 독에다 넣고 발효를 하면 그걸 발효했던 거를 먹게 되면 장수처럼 씩씩하고 튼튼하고 건강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장자입니다. 장장자예요. 이게 장장자는 그러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 다 뭐예요? 독에다 넣고 발효한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3급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그림과 함께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